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특히 광 트랜시버라는 그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1위로 만든 업체죠. 그만큼 이 회사는 그 기술력 있는 통신 장비 업체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기존의 5G 투자에서도 수혜를 많이 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G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5G에 대한 고도화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6G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 이 모바일 쪽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쪽에다가 추가적인, 그러니까 추가 투자라고 해봤자 기존에 있던 망을 조금 개보수하는 정도의 투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신 장비 업체들은 제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통신 장비를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는데, 이 통신 장비 쪽에서는 중국 업체도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최근 들어서 한중 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오일솔루션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느 정도 이 장벽이 생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이 되고, 그것 때문에도 우리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국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날 수 있었는데, 중국 시장마저도 접근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 업체가 전체 매출액 중에 통신 장비 모듈이 97%이기 때문에 거의 이 통신 장비로만 매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이제 통신 장비 쪽 시장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천수답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외형도 줄어들고 영업 손실도 적자로 전환했고 단기 순손실도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모양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5G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5G 투자를 할지 아니면 6G로 바로 점프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이 회사 최대주는 뭐 전체 지분 다 포함해서 29.11%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실적이 더 나빠진다면 그 유상증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리스크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죠. 이 오이솔루션이 하고 있는 통신장비 쪽 시장은 이 5G 시장에서 6G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 시장입니다. 이 말은 6G로 넘어갈 때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 6G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주행,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로봇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자율주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집 안에서만, 방 안에서만 움직이면 로봇 청소기 정도로 충분하겠지만, 집 밖으로 로봇이 나올 경우에는 이 6G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로봇이 사람과 충돌하거나 다른 물건과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로봇을 또 이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제가 바로 6G 통신인 겁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로봇과 또 통신을 연결해주는 그 저궤도 인공위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저궤도 인공위성을 지금 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계속 쏘아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궤도 위성을 우리 지구 표면에다가, 그러니까 저궤도에다가 이 위성들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6G 통신이 가능하게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 오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 저궤도 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스스로 구축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남들에게 그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때 아마도 이 6G 저궤도 위성 통신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발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페이스X가 대신해 주겠다고 가서 아마 말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윤석열이 글로벌 호구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주항공 기술을 만들 수가 없이 바로 이제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X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미 그 항우연인가요? 그쪽에서 예전에 그 우리 로켓 발사에 관련됐던 인물들 대부분 다 한화 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했다고 해가지고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결국은 그 인재들을 넘겨받아서 한화가 민간 부분에서 우주항공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오이솔루션도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 구축이 돼야 그 저궤도 위성과 우리의 그 어떤 뭐 자율주행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 로봇이나 자동차나 그런 것들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6G 통신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제로서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6G 투자나 5G 투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렇고 통신 사업자들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불운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하다못해 중국하고 사이가 좋으면 중국하고 손을 잡고 이런 통신 장비를 중국 쪽 시장을 통해서 이제 뚫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중국은 광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도 이 광통신 장비 쪽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오이솔루션에게는 굉장히 경쟁 기업들도 많은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솔루션 자체는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5G 통신 고도화와 6G 통신에 대한 투자가 결정이 되면 오이솔루션은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